안녕하세요. 김두한 쌍칼과 한판부터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미간을 섞고 나는 자 전 조선을 지배한다. 조선의 주목들이 모두 인정하는 이 말, 도대체 우미간이 무엇이기에 이런 유명세를 치르는 것일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한성부를 경성부로 명칭을 바꾼 후 고양군과 시흥군, 김포군, 은평면, 영등포읍까지 넓은 지역을 경성으로 편입시키고 넓어진 경성 곳곳에 거대한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하고 중국까지 먹겠다는 일본의 야심은 병력과 물자를 나르기 위해 철도를 까는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전국의 젊은이들이 경성으로 모여들면서 돈이 넘쳐나자 일본 내지에서도 이 전쟁 특수를 누리기 위해 수십만 명의 일본인이 조선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나이 와카사키, 일본 야쿠자계는 물론 정계와 재계까지 두루 발이 넓은 이자가 종로 관철동 우미간의 주인이 되면서 조선 사람들의 돈을 긁어가려고 마음먹었지만 실상 그가 미처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성으로 올라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로서 조금만 잘못해도 관연에 잡혀가 치도곤을 맞아 병신이 되거나 족쇄를 차고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양반네들이 멍석마루로 죽기도 했던 그들로서는 일본이 함부로 개인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삼심제로 법을 바꾸고 작은 죄는 경범죄라 하여 며칠 구류만 살면 풀어주니 관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좋아하는 국밥을 실컷 먹고 나 돈 없어 하고 배짱 부리다 며칠 구치소에서 주는 밥 먹다가 다시 풀어주면 또다시 무전치식을 일삼을 정도로 물러터진 법은 이들에게는 천국이요 장사하는 상인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이런 습성이 몸에 배인 양아치 불량배들이 우미간으로 몰려들어 극장 앞은 항상 아수라장이었고 이 같은 상황에 점잖은 사람들의 발길을 돌리자 와카사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까짓 것 일본에서 야쿠자들을 불러다 해결하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문제는 조선 땅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일본인 낭인이나 야쿠자들이 극장 주변에서 설치되면 긁어 부스럼이 될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는 평소 서커스단 관계로 안면이 있던 서대문패의 김규환을 우미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김규환, 그가 누구인가? 학창시절에 기계체조를 연마하고 더구나 일본이 남산 옛 성터를 허물고 지어놓은 384개의 돌계단이 있다는 조선신궁, 그곳을 물구나무로 왕복하였다는 힘의 사나이, 더구나 그 광경을 보고 반한 복싱계의 인물이 그를 복싱도장으로 이끌어 권투까지 연마한 사나이, 이런 김규환을 와카사키는 우미간 기도주임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이로써 종로에는 원래의 터줏대감 마적과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학생패 보수 엄동욱, 두자루 칼이 달인 쌍칼 등 쟁쟁한 주목들의 군웅 할거가 시작되었고 정글 같은 이곳에 종로에 가면 무언가 할 일이 있겠지 하며 나온 14세의 소년 김두한은 우미간이 새로운 영화가 개봉될 때 삐에로 분장의 선전용 간판을 몸에 달고 온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조라치 일을 하면 극장표 2장과 몇 전의 푼돈이 생기는데 영화도 보고 받은 돈으로 팥죽이나 호떡을 사먹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날도 3시간의 조라치 일을 마치고 호떡집으로 달려가는 그 앞을 막아서는 서너 명의 아이들, 야 너 이리 와봐. 의당 온갖 양아치들이 설치는 이곳에서 힘이 없다면 극장표는 물론 돈까지도 모조리 빼앗기는 무서운 세상. 하지만 아무리 어려도 호랑이는 호랑이인 것일까? 시비를 걸어오는 그들을 패버리고 김두한은 당당히 호떡집으로 들어가 바깥 골목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가 쪽에 자리 잡고 그 작은 눈으로 골목길을 주시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무래기 패들은 자신들이 맞으면 윗급의 형님들을 불러오는 일을 수시로 당한 김두한으로서는 이번엔 어떤 놈이 올까 하는 호기심에 주먹이 근질근질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던 소년 김두한이 전혀 예상치 못한 와락 등 쪽으로 진땀이 흐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꽉 찬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체격의 멋진 양복, 거기다 외투까지 걸치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사나이, 쌍칼이다. 김두한이 미처 당황하여 안절부절하는 사이 거칠게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온 쌍칼이 어린 김두한의 기싸대기를 올려붙였습니다. 한 대, 두 대. 다시 한번 김두한의 얼굴을 본 쌍칼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야, 너 어디서 싸움 배웠어? 배운 적 없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한 김두한이 자신 앞에 앉아있는 전설의 주먹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람한 덩치와 옆머리에 포마드를 발라 귀뒤로 넘긴 리젠트 머리, 거기에 근사한 수트발, 나도 크면 저런 복장으로 다니리라 하고 생각하는 사이 너 내 밑에서 일할래? 라는 쌍칼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우미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김두한이 대답에 두 번도 묻지 않고 일어선 쌍칼. 따라와. 군더더기 없는 말. 김두한이 재빨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호떡값을 치르려 하자 야 됐어! 란 말과 함께 호떡집 주인에게 턱을 깠다 가자 호떡집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쎄쎄 라는 말과 함께 김두한의 어깨를 밀어내며 연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것이 오야붕의 삶인가? 모든 것이 멋있어 보이는 쌍칼을 바라보니 그는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쌍칼을 따라 들어간 우미관. 소년 김두한은 거기서 김귀환에 의해 정식으로 매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불과 3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김두한은 우미관에서 한 주먹하는 형님으로 거듭나 있었고 김귀환의 오른팔로까지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미관 사장 와카사키는 새로운 인물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명 니토류 무사시. 니토류란 두 자리의 칼을 뜻하는 일본말로서 바로 시라소니와 체베달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오륜서의 저자이자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 그가 바로 두 자루의 검을 쓰는 니토류의 창시자로서 바로 그를 흠모하여 자신의 이름도 니토류 무사시로 지은 사나이. 그를 와카사키는 우미관의 또 다른 기도주임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귀환이 너도 이 무사시를 형님으로 모시고 같이 이 우미관을 잘 운영해보게. 거기 너희들도 무사시를 큰형님으로 모시고. 와카사키 사장의 한마디에 김귀환의 눈썹이 치욕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체만 채하고 한쪽 손만을 꼼지락꼼지락 대던 무사시가 주물럭대던 손에 쥐고 있던 물차를 바닥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무사시의 손 안에서 구부러진 동전이었습니다. 김귀환과 부하들의 깜짝 놀라는 얼굴들을 무시하고 니토류 무사시가 이번에는 품 안에서 칼을 꺼내 달력을 향해 던졌습니다. 칼은 정확히 29란 숫자에 꼽혔고 그게 내 나이야 하며 모두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근엄하게 말하는 무사시에게 모두들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온몸에 피가 끓어 당장이라도 튀어오를 것 같은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17세로 완전체로 성장한 김두한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숱한 싸움으로 무시 못할 주먹으로 자란 김두한. 그가 무사시에게 모두 꼼짝도 못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인 니토류 무사시의 등장으로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게 된 우미관. 우미관 안에 두 명의 오야붕이 존재하는 이상한 상황. 이 난관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을 기대해 주십시오. 김두한 쌍칼과 한판부터 상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